1982년 12월 26일 일요일 맑음. 제목 텔레비전. 영숙이네 친척되는 아저씨께서 크리스마스 날 영숙이네 집에 놀러 왔다. 그 아저씨께서 소리사에서 전기 제품을 고친다고 한다. 놀러 오고 전기 제품도 고친다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 집에 고장난 텔레비전도 고치기로 했다. 텔레비전 뒤의 부속들은 정말 복잡했다. 그 조그만 선과 부속을 따라 서울에서 하는 방송을 그림과 말로 들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다. 조그만 수많은 부속 중 어디가 고장났는지 금방 알아내는 아저씨의 기술이 더욱 놀랍다. 그리고 그 찬찬한 성격. 몇 개의 부속과 부스타를 갈았다. 품삯은 받지 않고 부속값만 받는다시피 하여 12,000원을 주었다. 안테나가 고장나서 안테나를 쓰지 않고도 KBS는 잘 나오지만 MBC는 잘 나오지 않는다. 안테나만 있으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 텔레비전이 고장났을 때에는 라디오가 쉬지 않고 계속 틀어놓았는데 이제야 라디오가 좀 쉬겠다. 오늘에야 우리 집도 콩타작을 했다. 마당의 거의 반이 콩자리였는데 콩이 없어지니 마당이 훤했다. 1982년 12월 27일 월요일 맑음. 제목 생일. 음력이고 11월 13일인 오늘인 나의 생일이다. 조금 기다렸지만 깜빡 잊고 이제야 엄마가 말했기 때문에 알았다. 보잘것없이 허술한 아침 밥상이었지만 나의 밥은 한 그릇 수북히 놓여 있었다. 생일날은 죽은 안 끓여 먹는다고 한다. 저녁에는 내가 저걸 구워 먹었다. 며칠간 부엌을 들락날락 했더니 이제는 부엌 일이 조금이라도 능숙해졌다. 전에는 어쩔 줄을 몰라 당황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척척 알아서 해내게 되었다.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나의 생일을 나는 나에게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말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성남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난 만족한 듯 우스운 듯 내 자신이 가엾은 듯 피시식 웃음이 나왔다. 올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다시 밝은 새해가 은은히 밝아오고 있다. 아무도 잡을 수 없는 시간, 세월, 쪼개고 쪼개어 일하고 보람되게 보내어야겠다. 1982년 12월 28일 화요일 맑음. 제목 팥죽기. 콩타작은 모두 다 마쳤다. 모두 두 가마라고 한다. 오늘은 팥타작을 했다. 팥을 미인의 밭에 재어두었기 때문에 집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 아버지께서 다 저내렸을 때 팥갈에 쌓아두었던 자리에 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워야 한다. 그래서 영자랑 같이 바가지를 들고 그곳으로 갔다. 두 손을 빠르게 놀렸다. 그러나 자꾸 쉬게 되어 영자랑 경주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 바가지가 가득 차서 영자 바가지에 담았다. 나달로만 된 것을 줍는다면 모두 다 주어도 두 바가지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쥐의 곡식 창고를 털어서 들쥐가 팥을 땅속에 많이 숨겨두었다. 내가 파다를 줍다가 쥐구멍을 발견했다. 그 쥐구멍으로 팥 꼬투리가 보였기 때문에 구멍을 부수어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팥 꼬투리가 꽉 차 있고 그 밑에는 팥이 발갛게 나와 있었다. 구멍이 제법 크게 나 있었다. 무척 신기했다. 지가 팥을 훔쳐 좋아했겠지만 나 때문에 그 기쁨도 한동안이었다고 생각했다. 1982년 12월 29일 수요일 흐림. 제목 쓰레바지 만들기. 며칠부터 벼르든 쓰레바지를 만들었다. 함석 가위가 없어서 양철이 끊어지지 않는 줄 알았다. 그런데 엄마가 가위로도 끊을 수 있다고 했다. 아직 한 번도 끊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끊는 줄 알았다. 그래서 엄마에게 맡기다 늦어졌다. 오늘에야 양철에다 설계도를 그려놓고 엄마에게 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바보처럼 책을 잘못 보고 길이를 작게 해버렸다. 양철을 건조실을 지으려고 산 것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다. 아깝기는 했지만 다시 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잘못 오린 것은 책받침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우주에서 찾아본들 나의 그림자 말고 양철로 책받침한 사람이 있을까? 아마도 없을 거야. 다시 양철을 오리게 되었다. 이번에는 내가 오렸다. 손은 조금 아프지만 예상보다는 무척 쉽게 되었다. 손가락 한 번 베고 완성했다. 이제 라벨만 사오면 된다. 잘은 못 만들었지만 나의 솜씨로는 흡족한 웃음이 쓰레바지를 볼 때마다 살아나곤 한다. 1982년 12월 30일 목요일 맑음. 제목 되찾은 보따리. 아침에 아버지께서는 호수를 사러 장에 가셨다. 호수가 얼어버려 물을 길러와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엄마가 아프신데. 호수를 지난번 장날 사러 갔었으나 호수가 날 철이 아니라고 철물점에 호수를 갖다 놓지 않아서 부탁해 놓고 오셨다고 하셨다. 일찍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런데 아주 반가운 소식을 안고 오셨다. 지난 장날 잃어버렸던 설탕과 건전지, 실을 찾아오셨다. 신발 가게에 두고 오셨던 것이다. 신발 가게 주인이 무척 고마우셨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분도 있는데 잘못하였던 일들이 부끄럽기 그지없다. 꿈나라. 조용히 베개 베고 포근한 이불 덮고 엄마의 자장가 생각하며 눈 감으면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오로지 나만이 아는 꿈속의 나라로 매일매일 찾아간다. 용감한 여장군도 아름다운 전사도 신기한 나라 공주도 왕궁의 공주도 되어본다. 오늘은 이쁜이 나라로 가야지. 조용히 눈 감으며 기도드린다. 1982년 12월 31일 금요일 맑음. 제목 임술회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아직까지는 마지막 해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뭔가 느끼게 되었다. 올해의 잘잘못이 머릿속을 자꾸만 스쳐간다. 더욱 잊을 수 없는 일은 사회 점수의 실망, 친구들과의 경쟁 속의 마음, 엄마 아빠 말씀 안 듣던 일, 선생님 말씀 깜빡하고 꿀밤 맞고 벌 서던 일 무척 많다. 올해의 괴로움 다 흘러버리고 밝아올 새해는 희망과 행운이 깃들길.
누구에게든지 나의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미움을 버리고 더욱 친해지길 빈다. 새해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몸도 건강하고 집안에 화목이 넘치고 친구들과도 더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동생도 아껴주겠다. 중학교에 가면 좀 더 착하고 아름답게 보내어야겠다. 어제는 KBS 가요 대상이 있었다. 여자는 윤신혜, 남자는 조용필이었다. 상을 받고 눈물방울 짓는 것은 시청하는 나에게도 감격을 주었다. 난 이용의 잊혀진 계절의 끝부분 가사가 무척 좋다.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다시 한번 들어보아도 좋다.